자, 오랜만이시고요, 여러분. 숙제 하느라 고생하셨고 좀 많았을 것 같긴 해요. 많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이 미분이라던가 연속이라던가 얘네들의 개념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학의 사람들이 이제 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미분이라는 거를 배워볼 거고, 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책 없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할 거 뭐냐면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늦게 오면 앞자리 쉬고 앞자리가 좋죠?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y는 fx라는 함수가 생겼을 때 우리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fx 위에서 두 점을 잡을 겁니다. 하나는 a, b가 아니고 fa라는 포인트 하나 잡을 거고, 나머지 하나의 포인트는 예를 들어 b, fb라는 포인트 하나 잡아볼게. 자,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우리 어떤 거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얘네 둘을 잇는 이런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직선이라는 걸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그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울기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요렇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기울기가 될 거예요. 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 직선의 기울기 m은 여기다 써주면 기울기 m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요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울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적혀 있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변화율 또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보시면 그냥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 아, 얘는 그냥 기울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상한 식이 써져 있어. 이게 뭐야? 뭐 삼각형 막 이런 게 써져 있거든?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증분 델타 x에 대한 y에 대한 증분 델타 y의 비율이라고 써져 있어요. 증분의 의미가 뭐냐면 증가한 만큼이란 뜻이에요. 증가한 만큼. 뭔 소리냐? 단순하게 얘가 델타 x라는 거고 x 값의 증가량이라는 소리겠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y 값의 증가량입니다. 얘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그냥 증분이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는 건,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이렇게 쓴다는 건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또 다른 식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이 나와 있냐면, 자, 얘가 조금은 중요하긴 합니다.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자, 이런 식으로도 써져 있습니다. 얘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b 빼기 a라는 이 길이를,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델타 x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델타 x인 거예요. 지금 b 빼기 a가 델타 x인 거야. 그러면 우리 이 b라는 포인트를 애초에 뭐라고 쓸 수 있었겠냐면, 여기에 있는 이 b라는 애를 애초에 a 더하기 델타 x 요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포인트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 상황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델타 x인 거야. 우리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냥 b 빼기 a라는 a와 b 사이의 거리를 델타 x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b 빼기 a가 델타 x니까 b가 a 플러스 델타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을 보시면 얘는 기울기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적혀있는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는 기울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가볍게 풀어보자면은, 뭐 1에서 2까지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x값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되느냐? x값의 차이분의 x의 증가량분의 f 자,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갈 때 평균 변화율은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x 값끼리 빼주시고 y 값끼리 빼주시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얘를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현이 오늘 하루 종일 미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변화율이라는 건 애초에 기울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이에 기울기다. 그래서 이거 이름의 뭐 유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변화율이에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 근데 원래는 이제 어떤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냐면, 이 함수가 A에서 B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은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 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어떤 모양을 따라 움직이냐면 요렇게 따라 움직일 겁니다. 이런 모양을 따라서 슉 올라갈 거야. 근데 이 녀석의 평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균이라는 건 요 점에서의 값과 요 점에서의 값만 가지고서 뭔가를 구하고 싶다는 거지. 이 변하는 정도를 대략적으로 구해보고 싶다는 거야. 이 변하는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적으로 구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최종 결과만 봤을 때는 a, fa에서 b, fb까지 변한 거니까 요렇게 얘를 따라서 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뭐 거의 같은 상황이다. 뭐 요런 의미 때문에 이름이 요렇게 붙은 거예요. 혹시 이제 이름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얘는 어쨌든 기울기다. 요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미분계수라는 걸 좀 정의를 해볼 겁니다.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걸 구한 거야. 여기에 있는 A라는 포인트에서 A 플러스 델타 X라는
요 포인트까지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알아보는 게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근데 뭐가 궁금하냐면, 사람들이 뭐가 궁금했냐면, 왜 궁금했는지 몰라. 여기 이 A라는 포인트에 이 점이 아주 가까이 요렇게 다가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극한 개념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A 플러스 델타 X라는 점이 이 A라는 포인트로 점점 다가가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이 기울기 값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던 애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여기와 아주 가까워지면 걔는 마치 뭐와 같아지겠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아주 유사해질 겁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좀 더 크게 그려주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부터 대충 이런 포인트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요게 됩니다. 기울기예요. 근데 이 점이 점점 어디로 다가가냐면 여기로 다가가는 거야. 얘가 점점 다가가는 거야. 그럼 이 기울기 값은 요렇게 됐다가 점점 이 값으로 다가가면서 마치 여기서의 접선과 굉장히 유사해지겠죠.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요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얘의 정체가 뭐냐. 얘의 정체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일단 이 기하학적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 이 점을 점점 어떤 점으로 쭉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냐?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극한을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이거야. 이 포인트가 여기로 점점 다가가는 상황을 극한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주면은, 써주면은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자, 아까 전에 그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자, 얘가 뭐냐면 a, fa와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 이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쵸?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이제 리밋 델타 x를 뭘로 보내냐, 이게 중요합니다. 델타 x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0으로 보낼 겁니다. 즉 이 차이를 0으로 보낸다는 소리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델타 x라는 포인트를 여기 a까지 쭉 잡아 끌어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식이 요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이미지로 이해하신 이 접선, 이 기울기를 쭉 여기까지 당겨서 접선의 기울기로 만드는 상황을 식으로 써보자면 요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 뭐라 그러냐?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미분 가능하다 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 얘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 이렇게 될 겁니다. 저 녀석의 이름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가 되겠다. 근데 이제 저렇게 쓰자고 하니까 너무 쓸 게 많아. 왜냐면 저 삼각형 쓰는 게 일단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쟤를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냐면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상황을 이 델타 x라는 애를 그냥 하나의 다른 문자를 활용해서 써줍니다. 그 문자는 보통 관례적으로 뭘 쓰냐면 h라는 문자를 써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보시더라도, 이런 식을 보시더라도 얘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구나 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얘가 델타 x랑 똑같은 의미야. 여기 사이의 차이다, 차이. 여기 사이 차이. 요게 델타 x인 거고, 다른 말로 우리 h라고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겠냐. 리밋. 얘는 이제 정확하게 그냥 얘네들을 아까 전에 처음 했던 것처럼 a와 b 라고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x라는 애가 a로 다가갈 때, 아까 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포인트를 b라고 하시고 계산을 했었어. 근데 이제 이 상황을 b가 아니라 그냥 여기를 x라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냥 x, fx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점의 좌표를 x, fx라고 놓고 저 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x라는 애를 여기 a라는 포인트까지 쭉 잡아 끌고 내려오겠다는 소리야. 이 점을 a까지 쭉 잡아서 가지고 오겠다는 소리고요. 그럼 그걸 이런 식으로 극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울기 값은 이게 되겠다.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모두 같아요. x라는 포인트가, 요 x라는 포인트가 a로 갈 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겠는가, 그게 의미하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얘를 단순하게 f에다가 위에다가 뿅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f 프라임 a. 요렇게 여기에 있는 네 가지 표현은 모두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꼭 다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순간 변화율의 의미가 되겠다. 자, 그래서 직접 이 미분 계수, 즉 x는 1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fx는 3x 플러스 2. 이 함수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자, 요거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방식은 요 델타 x 활용하는 거. 어떻게 계산을 하시느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아야 하니까 여기 이제 a 자리에 1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a 자리에 1이라는 거야. 얘가 이제 1일 때 1로 쭉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는 소리고, 그럼 이 값을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은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여기다가 1 플러스 h 대입 한번 해보시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f1 대입해보시면은 5가 될 겁니다. 그쵸? 이거 그냥 대입하는 거야. 1 플러스 h 여기다 대입하고 1 여기다 대입하는 거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3 플러스 3h 더하기 2에서 5를 뺀 거니까 요게 됩니다. 리밋 h분의 3h가 나와요. 그럼 얘는 결론으로 뭐가 나오겠느냐? 여기 있는 hh 하나씩 약분 딱 해주시면은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 함수에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소리예요. 요거 이제 그림으로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 3x 플러스 2, 이 녀석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 그쵸? 이 직선에서 x는 1에서의 접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걔는 뭐가 되냐?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쵸? 왜냐면은 직선이니까, 우리 접선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나중에 더 쉽게 하는 법도 배우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방법으로 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 봤고요. h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 두 번째로 요거 이용해 볼게.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리밋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는 상황은 리밋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1 해주시면은 f1 해주시면은 3x 더하기 2 빼기 5 이렇게 되겠고, 리밋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3x 빼기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얘도 x 빼기 1 약분 되면서 극한값 생각해 보시면은 3이 나오겠죠. 자, 물론 배우신 분들은 여기 뒤에 이거 어떻게 쉽게 계산하는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보긴 해봐야 돼. 왜 그러냐? 고난이도 문제는 무조건 저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나옵니다. 특히나 좀 이따가 사실 우리 극한 계산할 때 원래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해서 원래라면 그 둘이 같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미분계수에도 사실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게 존재해요. 좀 이따가 이제 그걸 배우게 될 텐데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거의 100%로 그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잘 하셔야 되니까 이런 형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번 문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2번에 2번 뒤에 x제곱 더하기 4x 있는 거 요거 이용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써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지만 해보십시오. 이번에 답은 6이에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파악을 했냐면 이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이 미분계수가 식이 어떻게 생겼는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 x 빼기 a 요거 활용해서 이 두 가지 방식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뭐 막 샬라샬라 써져 있어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뭐 존재하면은 뭐 이게 뭐 같아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자, 기본적인 상황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자, 얘는 우리 좀 전에 방금 전에 바로 배웠어요. 얘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f 프라임 a 요렇게 씁니다. f 프라임 a라고 써요. 근데 이제 문제 요런 게 나오는 거야. 리밋 h가 0으로 갈 때
MH분의 F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 자,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 어떻게 변형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단 한번 보시고, 리밋 여전히 h는 0으로 가고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여기 괄호 안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괄호 안을 보시면 여기 뭐가 들어있냐, nh라는 값이 들어있거든. 여기 괄호 안에 a 더하기 nh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nh는 괄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뭔가 조작을 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얘를 조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분모를, 자, 일단 한번 보세요. nh로 바꿀 겁니다. 여기에 있는 nh랑 똑같이 바꿀 거야. 원래 여기 mh였는데 이 값을 nh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똑같이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요게 곱해졌어야 되겠죠.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일단 의문 가지지 말고 보세요. 여기서 괄호 안에 뭐가 있냐, a 더하기 nh라는 값이 있어. 근데 내가 이 괄호 안의 값은 뭔가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괄호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요 mh라는 애를 nh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nh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h라는 값이 0으로 간다. 그러면 nh는 어디로 갈 거냐면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그쵸? 똑같아. h가 0으로 가면 여기 앞에 뭔가 아무거나 곱해져 있어도, 얘 그냥 숫자예요, 숫자. 뭔가 숫자가 곱해져 있어도 똑같이 0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써볼게. 어떻게 쓸 거냐면 nh라는 애를 t로 치환해서 한번 쓰는 거야. nh라는 애를 t로 치환을 해보시면 리밋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 a 플러스 t 빼기 f a.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h를 t로 치환한 겁니다. 상관없죠? 저번 시간에 우리 치환하는 거 많이 했지? 특히나 합성함수 할 때 치환 많이 했어요.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nh도 0으로 갈 거야. 그럼 이 nh라는 애를 t로 치환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요 식을 한번 잘 보니까 사실상 저거랑 똑같지 않나? 요 식이랑? 이 식이랑 요 식은 그냥 h와 t가 바뀌었을 뿐 의미하는 게 정확히 같아요. 그쵸? 그 말은 얘 왼쪽에 있는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냐?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냐? f 프라임 a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는 요 극한값이 f 프라임 a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분의 n은 그대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핵심은 뭐냐면 얘와 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그게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검은색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검은색 부분이 서로 같아야 f 프라임 a가 된다? 이게 이 소리인 거야. 여기 안에 괄호 부분, 괄호 안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아진다면, 이 둘이 같아진다면 우리는 걔를 하나로 치환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 경우 한번 볼게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형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미분계수의 형태, 그 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 이 똑같은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그 밑에 3번 얘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건지.
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mh에서 fa 마이너스 플러스 nh를 뺀다.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 fa가 없어요. 그쵸? 이 fa라는 애가 있어야 어쨌든 요 형태를 만들어낼 건데 fa라는 애가 애초에 없어, 이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하시냐? fa를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mh 여기에다가 그냥 fa를 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 fa를 내가 임의로 뺐으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fa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 위에 두 개가 똑같아질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대로 뒤에 fa 플러스 nh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내가 조작을 하는 거야. 식 조작을 하는 거예요. 저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식 조작을 하는 거야. fa를 더하고 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따로따로 떼자. h분의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안 건드려야겠다. a 플러스 mh 빼기 fa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빼기 h분의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마이너스를 밖으로 뺐기 때문에 f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 자 요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굳이 내가 fa를 더하고 빼기 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요 핵심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럼 얘네 두 개는 방금 했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mh 마이너스 fa 빼기 리밋 자 이렇게 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얘네 둘이 수렴한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2번에서 했거든. 이 문제 상황에 있는 2번 상황에서 했던 것에 의해서 얘랑 얘가 확실히 수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극한 계산해 줄 수가 있겠고요. 요 녀석 계산해보시면 뭐가 되냐? 우리 좀 전에 했던 거에서 그냥 n이 1인 상황이거든? n이 1인 상황, m은 그대로 있고 n이 1인 상황.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m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되겠고 요 녀석은 뭐가 되겠느냐? n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결과물로 m 빼기 n 곱하기 f 프라임 a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하셔야 되는 건 식조작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극한, 그 중에서도 미분 계수의 극한 요 녀석 형태를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 그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fa를 더하고 빼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양변을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숫자로 곱하고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예제 밑에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방법만 알면은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1번만 제가 한번 풀어보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3h에서 fa를 뺀 값. 자, 얘는 뭐가 되겠냐?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3H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3H. 그럼 뭐 하시면 되냐? 여기에 있는 분모도 똑같이 3H로 맞춰주시면 된다. 얘네 둘이 똑같아지면 되겠다. 빼기 FA. 근데 여기 위아래 식이 똑같으려면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분자에도 3을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둘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계산 결과물이 뭐가 되느냐? 요 녀석의 값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F'A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3H, 3H 똑같으니까 이 값은 그냥 뭐가 되냐면 그 미분계수 값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그러니까 봐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이걸 구해야 돼. h분의 fa 더하기 3h 빼기 fa 이걸 구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를 똑같이 3h, 3h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h가 0으로 가면은 3h도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3h라는 애를 그냥 t라고 살짝 치환을 한번 해보시면은 리밋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a 플러스 t 빼기 fa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이 뭐냐? 이 녀석이 뭐냐?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분모와 분자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얘랑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시기만 하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사실 뭐 이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결국은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 분모에 h 앞에 곱해져 있는 애 개수 분의 분자 요 괄호 안에 있는 애 곱해져 있는 개수 곱하기 F'A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사실 결과물은 그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훨씬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이 상황은 애초에 크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라서 뭐 어렵진 않겠지만 좀 특이한 거 하나 나중에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4번. 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제곱 빼기 f a. 자, 얘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얘와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면 돼. 똑같이 맞춰주는 게 핵심이야.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이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냥 h제곱으로. 그러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여러분 그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타투 그런 것도 막 일단 해놓고 나중에 등짝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거 두 개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거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요 녀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녀석 얘가 결국은 F'A인 거야. 요 녀석이 F'A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곱해져 있습니다. 얘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갈 거냐? 0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과물은 0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괄호 안의 값을 분모에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오케이. 자, 다음으로 아까 전에 이 미분계수를 작성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리밋 x가 a로 갈 때, 자, 아까 전 상황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델타 x 즉 증분을 이용한 상황이야. 이 h라는 애를 그 차이를 0으로 보내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직접 x를 어디로 보낼 거냐? a로 보낼 겁니다.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요거를 생각을 할 거야. 요 값이 뭐가 될 거냐면 f 프라임 a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전에는 무엇을 맞춰주어야 했냐, 여기 a 플러스 something에 있는 요 모양을 똑같이 맞춰줬어야 됐거든. 분자랑 분모를 똑같이 맞춰줬어야 돼. 여기선 이제 어떤 걸 통일시켜야 되냐, 거기 그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겠지만 얘랑 얘를 맞춰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랑 요거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얘랑 얘도 똑같이 맞춰주긴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요 2번에 써져 있는 식을 계산을 해보자. 2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afx 빼기 xfa. 자, 요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똑같이 분자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빼줄 겁니다. 뭔가를 더하고 빼줄 건데 뭘 더하고 뺄 거냐, x 빼기 a분의 afx 빼기 afa를 할 거고요. afa를 빼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빼기 a분의, 자, 여기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xfa는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afa를 빼줬으니까 afa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더하는 상황은 또 똑같이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뺐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나? 오. 에이. 이렇게. 이게 무슨 짓 한 거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빼기 AFA 하고 더하기 AFA 한 거야, 그냥. 근데 이걸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빼기 FA 한 거를 여기로 가져가고 더하기 AFA 한 거를 여기로 가져가서 따로따로 찢어서 쓴 거야, 그냥. 그럼 이제 이 식의 값이 뭐가 되겠냐. 자, 얘 한번 잘 보시면 요 식은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a 곱하기 fx 빼기 fa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 식은 뭐가 되냐면 빼기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이번엔 fa로 묶어서 x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냥 이 리밋을 떼서 쓰긴 했어요. 근데 원래 이거 떼서 쓰기 전에 당연히 각각 수렴하는지 확인하고 떼서 쓰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또다시 극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차피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a는 숫자야, 숫자. 얘 숫자기 때문에 우리 그냥 요 녀석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 녀석 형태를 보니까 어떤 형태냐, 이 형태랑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됩니다. 요 녀석, 요 왼쪽. 그다음 오른쪽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 빼기 a가 그냥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fa입니다,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 뭔 말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핵심은 뭐냐면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짓거리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감입니다. 감 또는 무슨 짓을 하시면 되냐? 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얘를 만들어내야 돼.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fx는 있거든? 그럼 fa가 있어야 돼. 근데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afa 빼주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하시면 돼요. 그럼 afa 뺐으니까 afa 더 하시면 나머지 뭔가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 돼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게 문제가 나옵니다. 100%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제가 딱 스타트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가지고 이 결과물이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밑에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x제곱 fa 빼기 a제곱 fx. 자, 물론 요거 계산도 쉽게 하는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오늘 그 마지막에 배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거 배우고 나면 극한 계산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만 잠깐만 참으세요. 참아야 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서술형에는 못 씁니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면 안 되는 내용이야 원래. 근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데는 쉽게 쓰시면 되겠는데 서술형에는 좀 쓰시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연습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게.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순서 이거 맞지? x제곱 fa가 있다. 또는 a제곱 fx가 있어. 근데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 요 형태거든. 요 형태? 이 형태? fx 빼기 fa 이걸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이제 뭐를 더하고 빼면 좋겠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a제곱 fx.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 이렇게 더해주면은 a제곱 fa를 한번 더해보면 얘랑 얘랑 만나가지고 fx 빼기 fa라는 식이 좀 나오지 않겠나? a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이해됐나? 요거에 집중을 하는 거야, 요 녀석. 마이너스 a제곱 fx 라는 애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a제곱 fa를 여기다 더해. 그럼 얘네 둘을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저 위에 있는 fx 빼기 fa가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뭔 느낌인지 이해되셨나? 그럼 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를 다시 한번 빼주셔야 되겠지. 자, 이러고 생각하는 겁니다. 뿅. 왜냐면 이 짓을 두 번 해야 되는 문제도 가끔 있어요. 더하고 빼는 걸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긴 해. 근데 일단 이 상황은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은, 자, 요 상황에서 x제곱 fa랑 얘 먼저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a제곱 fa 요거 두 개. 요거랑 요거 두 개 먼저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x제곱 fa 빼기 a제곱 fa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뭐가 될 거냐? x 빼기 a분의, 이번에는 뭐가 좋을 거냐면 요거랑 요거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a제곱 fx 빼기 a제곱 fa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려는 거 뭔지 알겠지? 결국 이 모양 만드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야. 언제나 이게 핵심입니다. 저 형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극한 계산을 한번 해줄 건데, 자, 얘는 어떻게 되냐?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a로 얘를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a제곱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자, 이번에 뭘로 묶으면 되겠느냐면 a제곱으로 묶어주시면 fx 빼기 fa. 자, 요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있는 x 빼기 a랑 여기 위에도 x 빼기 a 있었을 거야. 합차 공식이니까. 그럼 요거 두 개 요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x 플러스 a만 남겠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는 x 빼기 a, 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야. 그러면은 하나씩 약분되면서 요게 남을 거고 왼쪽에는 오른쪽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형태 요거 이놈의 자식 이게 f'a잖아.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상황. 얘가 f'a로 갈 겁니다. 극한 취했을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이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다가 리밋 x가 a로 가주면 그냥 여기 a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a 이거 왜 이렇게 내려가 있냐?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내려갔어? fa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빼기 a 제곱 f 프라임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해됐죠잉? 요 모양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빼고 더하기를 하거나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똑같은 거 곱하는 상황은 좀 쉽고요. 빼고 더하는 상황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긴 하겠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밑에 문제 좀 풀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숙제 받을게요. 이름 썼는지 여러분 확인 제발. 이름 안 쓰면 못 돌려줘요. 어? 놓고 왔다고? 아, 숙제했어? 숙제했어요. 사진 찍어 보내. 센. 아, 좀 어려웠어? 센은? 많이 못 풀겠어. 많이 못 풀었어? 괜찮아. 아니, 많이 못 풀겠으면 그 기본 난이도 먼저 풀어. 한 만큼 주세요. 센 이게 센이야. 아, 센 B? 아, 그래, 이거 해. 이거는 이제 B만 있는 건데. B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B가 이제 중상 정도? 그냥 적당. 중난이도 정도? 이거 오늘 사가지고. 했어? 이름 썼죠? 이름 썼는지 확인 꼭 하시고. 못했어, 이거는? 오늘 샀어. 아, 오늘 샀어? 알았어. 풀었는데 그래요. 괜찮아. 저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알았어. 근데 이거 이름 이렇게 써줘요. 네, 네. 네. 아, 네네. 잠깐, 네, 그 안으로 들어가 계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네네네. 얘도 지금 지워도 되는데? 안 했어, 안 해? 아니면? 안 써도 돼? 이름 쓴 거지? 안에다 적었다고. 못했어? 아예? 어제 사. 또 고마워. 아,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저기 상소파에 놓고 왔어요. 내 학교 가서 보내드릴게요. 확실해?